일요신문의 심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주간 이슈 드론 얘기할 때가 재밌었는데 우선 좀 연예부 기자의 하소연을 하자면 연예부 기사의 꽃은 열애설이에요. 하지만 가장 취재가 어려운 부분도 열애설이에요. A랑 B 두 연예인이 있어요. 열애 중이라는 걸 기자가 열심히 확인했어요. 다 크로스 체크 다 해서 기사를 냈어. 인정을 하면 특정을 한 거예요. 부인을 하면 아무리 열심히 취재를 했어도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면 오보를 낸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언론사들이 디스패치처럼 아예 요즘 디스패치 더 팩트 그런 매체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사진을 찍어버리죠. 사진 찍으면 뭐 부인을 못하니까 증거가 없으면 부인하니까 증거를 가지고 보도하려고 하는 그런 팩트를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열애설 보도를 했는데 A랑 B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또 반공인 커플 있잖아요. 한쪽은 아니라고 한쪽은 기다고 하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거나 한쪽은 입장 안 밝혔는데 한쪽에서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둘이 사귀는 사이인데 한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쪽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헤어졌어. 기사 나오는 시점으로. 특종일까요? 오보일까요? 취재 과정에서 열애 중이 맞는데 기사 나가는 시점에 헤어지면 이것도 오보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연애라고 하는 게 사실 팩트가 없거든요. 둘이 사귀는데 한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한 사람은 그냥 뭐 엔조이 상대를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또 헤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헤어지려고 마음먹고 막 하고 있는데 한쪽은 안 헤어지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헤어진 것도 안 헤어진 것도 아닌 관계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열애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팩트를 당사자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당사자들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 뭔지 아세요? 연애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그 전문적인 칼럼니스트들도 굉장히 뭐 득세를 하던 시절이 있었고,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당사자들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최근에 불거진 열애설은 유진열과 한소희. 근데 유진열에게는 8년 동안 장기간 연애를 했던 해리가 있죠. 세 사람이 얽힌 이 이야기가 지금 너무 사실은 뭐 거의 막장 버전까지 갔다고 봐도 될 만한 칼이 올라오는 사진도 올라오고 막 이럴 정도로 왜 그런지를 한번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확한 건 그 세 사람도 팩트를 몰라요. 우선 열애설이 보도됐어요. 어디서 보도됐죠? 하와이에서 국내 언론도 아닌 일본의 누군가가 이걸 보고 목격해가지고 올리면서 화제가 되면서 열애설이 터졌고 한소희가 인정을 했죠. 두 소속사가 인정 안 하는데 한소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본인의 SNS 통해 두고 열애를 인정했고, 그런데 이 열애설이 터지면서 더 눈길을 끌었던 건 해리가 올린 재밌네 세 글자짜리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었어요. 그러면서 류준열에게 언팔을 했죠. 그러면서 이거 이 두 사람 겨냥한 거 아니야?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환승연애 논란이 막 불거졌죠. 첫 번째, 왜 해리는 재밌네라는 게시물을 뭐가 재밌었을까? 여기서 재밌다는 얘기는 정말 즐겁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화가 난다는 표현일까요? 뭐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을까요? 환승연애라서? 그러니까 본인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포인트는 환승연애라는 부분에서 재밌다는 글을 썼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그 게시물을 유심히 봤더니 대부분은 사진이에요. 사진 위에 재밌네 세 글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또 자로 재봤더니 그 전체 게시물에 재밌네라는 글자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분은 8%더라고요. 나머지 82%는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이냐면 노을 지는 하늘인데 야자수를 딱 배경으로 찍은 이국적인 풍경의 사진이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 영화 촬영 때문에 해리가 태국에 있는 호텔에서 찍은 사진일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야자수는 태국 말고도 많이 있죠. 해리는 하와이를 매우 좋아하고 사랑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연속으로 하와이 가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화보를 찍었더라고요. 갈 때마다 공항 사진 찍혀가지고 많은 기록이 남아있죠. 그 코로나 엔데믹 기간에도 하와이에는 맛집이랑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2022년
크리스마스를 하와이에서 보냈죠. 그 당시에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이제 하와이에서 막 그 크리스마스 보내는 사진 올리면서 누구랑 같이 간 거냐. 당연히 언론은 굉장히 유치하기 때문에 공식 연예인인 유진이랑 같이 간 거 아니냐 이런 막 그런 글을 올렸었는데 누구랑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유준열 인스타그램을 쫙 찾아봤어요. 유준열도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굉장히 비교적 꾸준히 올리는 편인데 딱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달 정도는 게시물이 없더라고요. 그때 뭘 했는지는 따라서 알 수가 없죠. 2월 초에 다시 인스타그램에 뭐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호주 여행 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스타그램에 2달 동안 유준열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올빼미 촬영하면서 올린 것들이 있었고 아마 촬영 끝나고 그 휴식 기간이어서 안 올린 것 같은데 또 호주 여행 간 건 다 올렸거든요. 왜 안 올렸는지 그래서 그때 하와이를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가 없죠. 저 여기저기 지인들 알아보고 뭐 디스패치 보도도 보고 하면 하와이를 매우 사랑했던 해리는 류준열하고도 함께 갔던 것 같아요. 한 번 갔는지 2번 갔는지 알 수 없고 만약에 2022년 크리스마스를 함께 갔으면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었겠죠.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장소인 하와이 그리고 본인과 함께 갔던 장소에서 옛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여러 살 터지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환승연애가 아니라 하와이라는 부분에서 재밌네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여자분들한테서 여러 우리 PD한테도 물어봤는데 여자들이 이제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가장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랑 갔던 뭐 식당, 자기랑 갔던 여행지를 새 여자친구랑 다시 간다는 걸 들었을 때 굉장히 분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그걸 떠나서도 뭐 유준열과 헤어졌지만 본인이 하와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 뭐 보도를 보면 하와이 뭐 지리를 다 꿰뚫고 있을 정도로 하와이를 아주 잘 안다는데 그 하와이를 또 가게 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밌는 그러니까 환승연애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올린 게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소희가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죠. 특히나 그 걔가 나오고 칼이 나오는 그 사진은 저도 깜짝 놀랐던 연예인들이 SNS에 올린 게시물 중에서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소희 입장에서는 이 작년 11월에 그 사진전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사랑에 빠졌다고 하니까 본인은 이미 결별 기사가 나온 다음에 만났고 그러니까 본인은 오래 사귄 전 여자친구가 있는 건 알지만 헤어진 다음에 만났기 때문에 환승이나 이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또 얘기 들어오면 이미 작년 6월달에 그 해리 생일 파티에도 안 오고 이미 좀 두 사람 관계는 작년 봄 정도부터는 사실상 안 만나고 공식 결별 기사가 11월에 나왔지 훨씬 전에 헤어진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한소 입장에서는 이미 헤어지고 몇 달 지난 상황에서 본인을 만나가지고 새롭게 사랑을 시작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환승연애를 한 뭐 이런 사람처럼 되니까 한소희 씨도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 상황에서 해리가 다시 이제 약간 이제 뭐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했던 얘기는 11월에 결별 기사 나온 다음에도 이렇게 문자로 소통했는데 그때 다시 얘기해 보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뭔가 약간 여지가 남았다라는 식의 글을 남기면서 또 화제가 됐죠. 아마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의 여자 2명 남자 1명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한소희 씨는 굉장히 유진열 씨를 뭐라 하겠죠. 어떻게 된 건지를 정확히 밝혀달라. 모든 여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나랑 사귈 때 헤어진 거 맞았냐? 왜냐하면 환승연애라는 게 본인도 기분 나쁠 일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둘은 아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류준열은 침묵이죠. 디스패치 찍힌 사진 보면 여행지에서도 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고 뭐 침묵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뭐 이렇저렇서 말을 그러니까 사실 류준열 씨가 정확히 언제 헤어졌고 11월에 뭐 그런 문자를 보낸 이유는 뭐고 뭐 이런 얘기를 류준열 쪽에서 명확히 밝혀주면 딱 끝날 문제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후폭풍은 만약에 해리가 뭐 그 마지막 문자를 공개한다거나 여기서 그러니까 해리도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힌 건데 유준열 씨가 뭔가 입장을 밝혀가지고 해리 씨가 다시 또 뭔가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면 정말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유준열이라는 연예인을 떠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럴 때 여자친구가 내지는 전 여자친구가 주위에서 속이 터져도 얘기를 안 하죠. 저도 얘기 안 할 것 같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 얘기를 안 해요. 아마 여자분들은 그게 제일 싫을 거예요. 그러죠? PD님도. 여기서 뭔가 남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남자는 이럴 때 침묵으로 일관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유준열 씨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들이 다 그래요. 남자라는 이 종족의 특성이 그러니까 뭔가 명확히 하고 싶은 여자 2명과 남자 1명 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재밌네라는 글이 환승연애나 이런 거에 대한 지적, 뭐 한솔 씨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하와이를 왜 갔느냐에 대한 이런 불만이었다는 걸로 처음에 갔으면 더 커지지 않았을 텐데 한솔 씨도 그럼 더 열받을 일도 없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마 처음에 오해가 쌓이고 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커질 일이 아닌 게 커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렇게 뭐 열애설이 기존에 있었는데 헤어지고 다른 연예인과 연애하고 이런 경우는 지금 굉장히 흔한 일이었거든요. 아니 그건 흔한 게 연예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에도 뭐 같은 회사 내에서도 뭐 그런 일도 많이 있고 그 뭐 뭘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어쩌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오해가 감정을 격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남자는 더 얘기를 못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꼬이고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이거는 기자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해리, 한소희, 유준열이 아닌 그냥 그 여자 2명, 남자 1명 그냥 요거만 놓고 이러이런 상황이라면 이래서 화가 나고 이래서 감정이 격해졌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 상황의 모든 진실을 류준열, 한소희, 혜리는 알고 있을까요? 세 사람도 몰라요. 유명한 연애 컨설턴트 뭐 이런 분들이 뭔가 이 얘기를 들으면 뭐 상담을 해주겠지만 다 알 수는 없는 그러니까 팩트가 없는 사연인 거죠. 열애라고 하는 사랑하고 헤어지고 또 제가 보기에는 혜리 글을 보면 11월에 그 받았다는 문자 내용이 뭔가 아주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본인이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게 8년 정도 오래 연애를 하고 헤어지면 게다가 같은 연예계에서 만날 사람이라면 야뭐또막 욕하면서 헤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냥 서로 그냥 앞날을 축하해주고 그냥 뭐 그래도 뭐 앞으로 뭐 그래도 얼굴 보면 뭐 잘 지내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그 문자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통상적인 헤어짐의 표시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건 정말 그 글을 놓고 그 남자 여자를 다시 붙여놓고 얘기를 막 100번 토론해도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열애설이나 이런 사생활 관련된 부분은 본인들도 알 수 없는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고 대중도 깊이 다가갈 필요는 없는 사안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저희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다루는 이야기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들도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중도 이 정도에서 관심을 끊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부디 이 주제로는 다시 영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